지금부터 영동이 품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 호랑이와 효도한 오촌 박응훈을 만나볼 텐데요. 효심이 기적이 되고 진심이 마음을 움직였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충북 영동군 황감면에 산이 높고 숲이 우거진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어귀엔 커다란 나무가 마을을 지키듯이 서 있고, 봄이면 온 산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고, 가을엔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바람을 따라 춤을 추는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이 마을엔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박 씨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인 장 씨는 살림을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죠. 두 사람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어도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어요. 맑은 물속에서 잉어 7마리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오더니 장씨 부인 앞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부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비로운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글쎄, 장씨 부인이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 7명을 낳은 거예요. 정말 많죠? 이 이야기는 그 7형제 가운데 5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박응훈.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런데 이름을 박응훈인데 사람들은 그를 오촌이라고 불렀대요. 오촌이는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참 따뜻한 아이였어요. 길을 가다 상처 입은 새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기 밥그릇을 먼저 쓱 내밀었죠. 그런 오촌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밭일을 하러 나가시면 재빨리 호미를 들고 따라 나섰고, 어머니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가시면 졸졸 따라가서 그 작은 손으로 물동이를 함께 들어드렸죠. 특히 오촌이는 아버지의 넓은 등 뒤를 따라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냇가에 간 오촌이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프다. 아버지, 여기 피나요. 오촌이는 씩씩하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고 피까지 나니까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버지는 울고 있는 오촌이를 토닥이며 얼른 등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휴, 많이 아프지 우리 아들? 이리 와, 아버지가 업어줄게. 저 무거울 텐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촌아,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이 무거운 아버지는 없단다. 자, 아버지가 집에 갈 때까지 업어줄게. 네. 오천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쓱 닦고 아버지 등에 엎였어요. 그날 아버지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개울을 건너며 아버지는 오촌이에게 말했어요. 오촌아,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남한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셋째는 살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란다. 알았지? 네, 아버지. 아직 어린 오촌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날의 그 말씀은 작은 씨앗이 되어 오촌이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졌어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오촌이는 어느새 늠름한 소년이 되었고, 그렇게 굳고 당당하던 아버지의 등은 조금씩 구부정해지고 흰머리도 하나 둘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버지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은 쉽게 나지 않았어요. 기침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숨소리도 가빠졌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크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오촌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 너머 마을에 아주 신통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하지요. 그 산에는 낮에도 사나운 산짐승들이 나타나고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살아서 돌아오기 어렵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러니 형제들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때 오촌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오촌이를 말렸어요. 오촌아, 안 된다. 지금 날씨도 춥고 이렇게 눈보라까지 치는데 위험하니까 날이 좀 좋아지면 그때 엄마랑 같이 가자. 어머니, 저는 위험한 것보다 지금 아버지를 잃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더 이상 오촌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오촌이는 온몸을 꽁꽁 싸매고 산으로 향했어요. 날씨는 춥고 눈보라도 쌩쌩 불고 찬바람이 얼굴을 따갑게 스쳤죠. 눈길에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이 오촌이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빛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빛은 그냥 불빛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호랑이는 입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오촌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오촌이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렸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똑바로 서서 호랑이를 향해 큰 소리 쳤어요. 나는 지금 편찮으신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더라도 아버지께 약을 구해다 드리고 나서 그때 잡아먹어. 편찮으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셔. 제발 부탁이야. 오촌이의 간절한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깊은 산골짜기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과연 오촌이는 무사히 약을 구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으르렁거리며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던 호랑이가 오촌이 앞에 딱 멈추더니 오촌이를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은 사냥을 하려는 사나운 눈빛이 아니라 마치 오촌이의 간절한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잠시 후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오촌이 앞에 털썩 엎드리네요. 그리곤 꼬리로 자기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마치 등에 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촌이가 호랑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눈 덮인 산길을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날 호랑이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약을 구한 오촌이는 다시 호랑이와 함께 다음날 아침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약을 구해왔어요! 오촌이의 목소리에 가족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마당으로 나온 가족들은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죠.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마당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아, 놀라지 마세요. 이 호랑이는 저를 해치지 않고 제가 빨리 약을 구해올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호랑이에요. 오촌이는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호랑아, 잘 가. 호랑이는 오촌이를 잠시 바라본 후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죠. 오촌이가 구해온 약을 드신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린 것은 의원이 지어준 약이었지만 약을 제때 가져올 수 있게 도와준 호랑이의 도움 덕분이란 걸 오촌이는 오랫동안 기억했어요. 그 후로도 호랑이가 가끔 산 아래로 내려오면 오촌이는 반갑게 달려가서 호랑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네 덕분에 우리 아버지 이제 다 나으셨다? 오늘은 아버지가 밥 한 그릇을 다 드셨어. 어머니도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어. 고마워 호랑아. 기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오촌이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속 이야기를 호랑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비록 서로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둘은 마음 깊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죠.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겠죠. 오촌이는 어른이 되고 연세가 많이 든 아버지는 다시 병에 걸리고 이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오촌이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촌아, 난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네 덕분에 아버지 많이 행복했단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다시 말했어요. 어릴 적 내과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하지? 오촌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어요. 은혜를 잊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촌이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아버지는 온 가족 앞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작별한 오촌이는 아버지를 모실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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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 바로 친구 호랑이가 오촌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호랑이는 따라오라는 듯 꼬리를 흔들며 걷더니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양지바른 언덕에 멈췄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툭툭 두드리네요. 아,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라고? 알았어. 고마워. 그 자리를 살펴본 직원들도 그 자리는 후손에게 복이 들어오는 명당 자리라면서 감탄했어요. 오촌이는 호랑이가 알려준 자리에 아버지를 정성껏 모신 뒤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오촌이가 심한 열병에 걸린 날이었는데 온몸을 덜덜 떨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 초막 안으로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호랑이는 찬바람을 막아주며 오촌이 곁에 몸을 대고 누웠죠. 오촌이는 호랑이의 따뜻한 온기 덕분에 정신을 되찾았어요. 호랑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촌이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토끼나 꿩을 물어다주며 먹을 걸 챙겨주기도 했고, 때로는 산소 옆에 앉아서 오촌이와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듯 오촌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3년성을 모두 마치자 호랑이는 더 이상 오촌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촌이가 호랑이를 찾아서 산으로 가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냥꾼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오촌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이웃 마을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자리엔 친구 호랑이가 이미 차갑게 식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오촌이는 호랑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호랑아, 사람들은 모두 널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지만 나한테 넌 세상 누구보다 고마운 친구였어. 우리 아버지를 살렸고 나를 지켜줬고 내가 가장 슬펐던 시간도 함께 해줬지. 정말 고마웠다. 오촌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이제 너한테 은혜를 갚을게. 잘 가, 친구야. 오촌이는 고마운 호랑이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신 산소 맞은편에 호랑이의 무덤을 만들고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무덤을 호랑이의 무덤이라고 해서 호총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영동군 황감면 소계리에는 효자 오촌이 만들어준 호랑이의 무덤 호총이 남아있다고 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를 향한 호총이의 깊은 효심과 그 효심에 감동받은 호랑이,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준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않은 오촌이의 우정은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영동에 오셔서 산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사박사박 소리가 들려온다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효자 오촌과 그 곁을 따라 걷는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